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단편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15세기 관학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어떤 거예요? 현실적이란 말은 부국강병, 그 다음에 농업기술 발전 이런 거 하려면 뭐야? 과학이 발전해야 되죠. 기를 개량한다거나 농업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거예요. 자, 근데 16세기 살인파 도덕 중심적, 그래서 이 성리학의 원리에 충실하죠. 그래서 과학 기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세종대왕 때 과학 기술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뒤로 가면 그런 얘기가 없어지죠. 이게 뭡니까?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요 파트입니다. 15세기 관학파 과학기술 발전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세종 때를 전후한 이 시기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역사상 특이할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매우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자, 과학기술 발전 배경입니다. 국가적 지원이다. 당시 집권층 관학파요. 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 자, 과학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험적 학폭이다. 그래서 당시 철학 사조도 경물 취지예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경물 취지, 이건 뭡니까? 뭐의 특징으로? 관학파의 특징으로 물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경험적 학풍이 지배적입니다. 자, 유학자의 기술학 중시에서 당시의 유학자들도 기술학을 중시하여 학습하는 그런 유학자가 있습니다. 자,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이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자, 서양입니다. 이슬람 쪽 지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용,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결과 국방력 강화 및 민생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천문학입니다. 자, 천체를 관측하는 거예요. 자, 발달 배경, 왕조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천체의 관측과 천상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무래도 자, 왕의 권위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농업사회죠. 그래서 뭡니까?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만들어? 달력을 만들어요. 철을 제대로 알고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적 특징으로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가 발명 제작됩니다. 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기구 나와 있는데 어지간한 기구는 세종 때입니다. 자, 혼천이랍니다. 간이 등이 제작됩니다. 경복궁에 간이대를 축조해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기구고요. 그 다음에 시간 측정기구. 자, 앙부일구가 해시계입니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경루입니다. 자,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입니다. 자, 제작한 물시계예요. 정밀 기계장치와 자동 15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12간지, 그 당시에는 12간지로 시간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5시가 낮 12시예요. 5시가 되면 뭡니까? 말이 튀어나와서 종을 친다거나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시간 측정 기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12시를 정오라고 하죠. 정오. 그 다음에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하죠. 자축인묘 진사오 해서 이걸 따서 뭡니까? 시간으로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자시가 되면 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겁니다. 시간 측정 기구였다. 그래서 최초의 로봇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강우량 측정 기구. 세계 최초로 뭡니까? 치구기를 만들었다 합니다.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건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가 뭐냐? 답이 치구기인데 이런 쉬운 문제를 내느냐? 난이도가 상중하 골고루 나올 때 난이도 하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토지 측량기구. 그래서 뭡니까? 어지간한 기구는 대부분 세종 때 만드는데 세조 때 인지, 토지 측량기구입니다. 이건 인지는 세조 때 만들었다는 거니까 별도로 알았어요. 이걸 먼저 외우시고요. 자,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이용했다. 자, 다음 천문도입니다. 자, 태조 때입니다. 자,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천문도를 만들어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지자는 갈지자입니다. 자, 하늘에 대한 그림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돌에 새겼다. 그럼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지도다. 땅 그림이 아니고요. 하늘에 대한 그림입니다. 천상, 하늘의 모양. 이걸 뭡니까? 갈지자를 쓰고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입니다.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법이다. 자, 농학을 중심으로 한 천문학과 역사학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다. 시험 문제 칠정산이 정말 시험 문제예요. 성격 세종때 이순지 김담이 중심이 되어 만든 칠정산은 중국 원대의 수시력과 명래의 대통령입니다. 원대 수시력이 기본이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건 이 수시력을 약간 개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만든 역법서이다. 자, 그래서 중국과 서역의 기술을 수용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든 거예요. 자, 내용은 뭐 해나 달이나 화성이나 수성 등등등 7개의 운동하는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한 역법서인데요.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 기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역법을 수용한 다음에 썼던 건 뭐냐면 이 중국의 기준이죠. 우리나라랑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주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는 15세기 세계과학의 첨단 수준이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역법의 변화 보시면 자, 신라에서 고려 전기 뭡니까? 선명력이다. 선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후기에 수시력을 많이 물어요. 고려 말에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 전기에 칠정산입니다. 이때 서양, 이 유럽의 기술이 와서 만든 게 시헌력이다. 요걸 수입합니다. 시헌력을. 그래서 뭡니까? 이 선교사 아담샬이 만든 시헌력을 우리가 도입합니다. 그런 것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발달이다. 천문 역법에 대한 관심과 토지조사, 조세 수입, 계산 등의 필요에 따라 수학이 당연히 발달합니다. 수학 규제, 당시 수학 규제는 중국에 수입된 상명산법과 산학계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는 산, 여기 계산입니다. 여기는 상명산법과 산학계몽은 수학책이고요. 여기는 뭐야? 칠정산, 끝에 산으로 끝나지. 이건 뭐야? 역법이에요. 역법. 또 뭡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났냐면 칠정산 수학책이다. 수학책이 아니고요. 달력 만드는 법이에요. 구별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학입니다. 의학서적이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 자, 세종 때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했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 있어요. 조선시대니까 집성방이다. 자, 의방유칙. 세종 때 왕명으로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집재성한 의학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역시 시험 문제 이 두 가지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로써 15세기에는 조선의학학의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어 민족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읽어보시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은 뭡니까? 우리 실정에 나온 거죠. 중국과 다른 게 많다 해서 뭡니까? 보통 이렇게 향약 이런 거 들어가면 뭡니까? 자주적인 거. 적인 내용이다.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활자 인쇄술 제지수입니다. 활자 인쇄술. 조선 초기에는 각종 서적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는데요. 자,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를 만들었죠. 이걸 뭡니까? 더욱 발전시킨 거예요. 금속 활자는 조선시대 초기에 더욱 개량됩니다. 자, 대표적 활자, 개미자. 이건 우리가 앞에 정리했습니다. 태종 때 업적에 별도로 개미자가 있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태종 때 주자소, 글자를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구리로 개미자를 만듭니다. 이건 시험 문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인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미자와 갑인자를 바꿔서 많이 내요. 세종 때에는 구리로 만든 갑인자를 주조했다. 그래서 개미자, 갑인자예요. 자,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인쇄기술입니다. 자, 세종 때는 종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속 활자는 납땜을 해요. 납땜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납으로 땜질해서 뭡니까? 녹여서 붙여놓은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분해할 때 납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뽑아내는데 이게 뭐야? 세종 때 뭘 만들어요? 식자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형식으로 뭡니까? 뭐 레고 끼워 넣듯이 뭡니까?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조립하는 방법을 창한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갑인자랑 이 식자판이 세트입니다. 세트. 자, 보시고요. 인쇄술 발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지술, 자, 생산량 증대, 자, 활자 인쇄술과 더불어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자, 종이의 생산이 크게 늘었고요. 조지서, 종이를 만드는 관청입니다. 자, 세종 때에는 종이를 전문적 생산하는 관청으로 세종 때 설치된 종이
돌을 조지서로 개칭합니다. 다양한 종이를 대량 생산, 수많은 서적이 인쇄되었다. 다른 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이 농서입니다. 자, 농사 서적이죠. 농업기술 발달. 조선 초기는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간행, 농업기술이 여러 방면에서 크게 발전합니다. 더 농서의 편찬, 농사직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입니다. 정초가 왕명을 받고 편찬 농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농서입니다. 국적 농서예요.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농업을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도 있어요. 양법도 있고요. 농민들의 실제 경험한 농사법이 정리되어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뭡니까? 농서다. 라는 것들 정리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엔 양화서록입니다. 그래서 세조 때 강희안이 편찬한 농서인데요. 원예입니다. 원예. 꽃 화자가 들어가죠. 농법을 정리했다. 출제비가 높진 않습니다. 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사시찬요, 강희맹이 세조의 명을 받들어 당나라 때 간행된 농서를 정리한 책입니다. 자, 사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관한 주의사항, 1년 12개월 동안 행하는 행사 등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농산축 목서, 세조 때 신숙주가 농업과 목축에 관한 내용을 수록 편찬합니다. 금양잡록은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별표 하나입니다. 성종 때 강희맹은 금양, 경기도 시흥,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의 농법을 정리했다. 이건 뭡니까?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농사직설이고요. 그 다음에 금양잡록 그 다음 보시고요. 나머지는 우선 뭡니까? 이름만 우선 파악해 주세요. 전기냐 후기냐 이렇게 섞어낼 때 그때 골라내시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더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이 농사를 권장하는 걸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농업기술입니다.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생산력 증가. 조선 초기에는 농업기술 발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밭농사.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 2년 3작이 고려시대 후기에 도입됐고 조선시대 전기 때 전국적 확산되었다. 이건 구별해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논농사. 남부지방 일부에서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가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남부지방 일부에서 이양법,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됐고요. 여기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에 추가된 게 이모작이다. 이모작은 벼와 보리를 연달아 짓는 건데 정리하면 자, 이 이양법을 해야지만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남부지방 일부에서 만나는 거죠. 이양법이 남부지방, 가뭄에 약해요. 이양법 자체는 가뭄에 약한 건 이양법이에요. 이걸 해야지만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에서만 했다라는 거 이거 시기적으로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벼 재배법이다. 건사리, 건경법. 자, 봄철에 비가 적은 기후 조건 때문에 마른 땅에 종자를 뿌려 일정한 정도 자란 다음에 물을 해주는 농법이 있고요. 자, 물살이. 수경법이다. 자, 문온에 종자를 직접 뿌리는 방법이다. 실제로 물살이를 좀 더 많이 하죠. 자, 모내기법, 이양법이다. 고려 말에 이어 계속 실시되었고요. 실시지역. 이양법은 봄 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저수지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법적 제한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그거예요. 자, 근데 자, 이양법을 해서 이모작이다. 자, 이양법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산량을 증가시켰다. 이건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했고요. 또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 비료주는 법이에요. 밑거름과 뒷거름을 주는 각종 시비법 발달. 해를 걸러 휴경하지 않고 매년 농경지에서 상경지, 꾸준히 농사지는 상경지가 일반화됩니다. 정착하게 되었다. 자, 의. 이로써 고려 후기부터 진전되어 온 농경지의 상경화, 항상 농사짓는 형상이 확립되고 휴경지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갈이다. 가을에 농작물 수확한 다음에 빈 농지를 갈아엎어요. 수확한 다음입니까? 뭐 줄기 이런 건 갈아엎어서 뭡니까? 비료 쓰는 거예요.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가을갈이의 농사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그 다음에 목화재배의 확대. 목화재배가 전국적 확대. 자, 무명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목화가 뭡니까? 고려 말에 목화씨가 들어왔고요. 조선시대 전기에 일반화됩니다. 전국적 확대되었다. 자, 백성들은 무명옷을 많이 입게 되었고 무명은 화폐처럼 이용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포로 낸다. 뭐 군포 이런 게
목화를 이용해서 만든 무명이다. 자, 섬유작물 및 양잠이다. 자, 삼모시의 재배도 성행합니다. 삼배모시 이런 거죠. 자, 누에치기에서 뭡니까? 누에를 통해서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양잠에 대한 농사도 편찬되었다. 그 다음에 자,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많은 병석에서 군사 관련 서적이죠. 각종 무기의 제조 기술이 발달합니다. 자, 병서입니다. 진도. 자, 군대가 진을 짜죠. 뭐 하객진이나 뭐 방추진이나 이렇게 뭡니까? 군대가 뭡니까? 진형을 이루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 태조 때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묻는 문제를 나올 때 진도 알아두시고요. 자, 요동수복 계획이다. 해서 뭡니까? 조선시대 건국 초기 때 뭡니까? 명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성계가 요동정벌을 준비하죠. 이때 일환으로 만든 병서예요. 자, 독특한 전술과 부대 편성 방법을 창안했다. 통통등록 세종 때 편찬한 병서입니다. 화양무기 제작과 사용법이다. 자, 역대 병요. 자, 세종 때 정인지가 고대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역대 병법과 주요 전쟁사예요. 전쟁 일화를 정리했고요. 동국병감. 여러분 뭐뭐뭐뭐뭐요 감하면 대부분 역사책입니다. 자, 문종 때 김종서의 주도하에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전쟁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병장도설. 자, 문종 때 집현전에서 편찬한 병서예요. 군사훈련의 지침서 매뉴얼입니다. 화포의 제작과 사용법도 수록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진도가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국병감과 병장도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내는 겁니다. 동국병감이 군사훈련 지침서다. 그러면 아닌 것이. 병장도설이 전쟁서다. 아닌 겁니다. 그걸 크로스에서 바꿔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 전개 대표적인 군사훈련 교범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선 전기 대표적인 군사훈련의 교범은 병장도설입니다. 병장도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군사훈련 교범은 후예도 보라는 책이 있어요. 정조 때 만든 책이 정조 때.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도 통지가 더 많이 나오고요. 병장도설하고 대칭해서 전기 후기를 뭡니까?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무기 제조 기술이다. 자, 화양무기 제조 기술. 자, 최무선 아들로 태종 때 특채된 최해산입니다. 큰 활약을 했고요. 자, 화포. 조선 초기에 만든 화포는 사정거리가 최대 1000보였다. 네, 화차입니다. 자, 문종이 설계한 바퀴 달린 화차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문종이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죠.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뭡니까? 뭡니까? 묘호가 문종인데 군사에 굉장히 능했대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개. 그래서 뭐야? 뭐 여기 이 사진 나와 있는데 불 붙이면 뭡니까? 무슨 다연장 로켓포처럼 뭡니까? 치 붙이면 막 직접 뭡니까? 이 통에서 불을 분사하면서 날아가는 뭡니까? 로켓포처럼 날아가는 뭡니까? 이 화살이 신기전인데요. 이 신기전을 발사하는 뭡니까? 그 거리가 화차예요. 문종 화차랍니다. 문종 화차. 알고 있는 뭡니까? 가장 유명한 화차의 모양이 이 모양이죠. 그걸 뭡니까? 설계한 게 문종 본인이었다. 시험 문제 뭡니까? 이 문종을 묻는 문제로 이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뭡니까?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병선입니다. 태종 때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 최초의 거북선이 아닌 거죠. 태종 때 거북선을 만들었고요. 이미 만든 적이 있고요. 작고 날쌘 싸움배로 뭐 비거조선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전투력이 향상됐다. 다음 과학기술관 변화입니다. 자, 15세기 조선 초기에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 그래서 관악파 집권기입니다. 국방력 강화, 민생 안정에 이바지했는데 16세기, 자, 15세기에 관악파 중심으로 발달한 이 과학기술은 16세기 사림 세력이 등장한 이후에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점차 침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리를 했죠. 여기까지 과학기술 발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자, 밑줄 친 왕이 제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왕은 원나라 수시역을 참고해서 역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이게 뭐야? 칠정산이죠. 칠정산입니다. 칠정산인데 이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이다. 라고 하면 자, 집현전 설치, 대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 맞죠? 자,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춘민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묻습니다.
순문이라고 해서 의견을 묻는 건데 이 공법. 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할 때 뭡니까?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강제 통합. 사원이 가중했던 토지와 노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종이 한 거 맞아요. 자, 육전상정소 설치, 조선 왕조의 체계적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 이건 뭡니까? 세조예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언제 완성돼요? 성종 때 완성되죠. 이런 문제가 뭡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과학기술 관련해서 뭡니까?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 또 보시면 자, 가가 편찬된 시기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초와 정인지 수치력 참고해서 뭡니까? 뭘 만들었다? 앞에 지문과 같은 지문이죠. 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칠정사이다. 칠정사를 만들 시기다. 자, 그럼 보시면 자, 농촌생활백과사전 임원경제지. 이건 조선시대 후기 농서예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닌 거죠. 자,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다. 이건 맞죠. 맞아요. 그 앞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뭡니까? 세종 때 갑인자, 식자판. 그 다음에 한글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풀이한 책입니다. 이게 석보상전이고요. 당연히 한글이니까 뭡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의 의학서적인 향약 구급방. 우리가 전에 정리한 건 뭐가 있냐면 향약 구급방은 기역이니까 고려시대예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은 지읒이니까 향약 집성방은 지읒이니까 조선시대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뭡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뭡니까? 이것이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건 아닌 거죠.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요. 자,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전기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농업기술 바탕으로 농사직설 가능. 맞아요. 자, 규형. 인지입니다. 인지. 토지 측량 기구죠. 양전사업에 활용됐다. 맞아요. 오늘날 계산법을 닮은 칠정산의 역법사가 편찬되었다. 맞죠? 자, 개미자, 갑인자, 금속활자 인수를 발달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리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향약 구급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전 범위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한 중간 정도 이하 정도의 난이도예요. 답이 5번이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문학과 예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